터키 전문가이자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인 신한 GD 박사입니다. GD 박사님, 방위 측면에서 터키 무기와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이 실제로 터키에게 걸프 국가들과 다른 지역 국가들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터키 방산업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터키가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내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터키가 내놓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본질적으로 시제품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가 아이언돔과 동등하다고 자랑하는 핵심 방공 시스템, 즉 스틸돔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은 2030년 이전에는 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 시스템의 성능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5세대 칸 전투기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비록 여러 나라들이 터키와 이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플랫폼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스텔스, 전투력,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드론 분야에서는 터키가 실제로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동급 제품에 비해 사용자 조건도 꽤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하칸 피단의 카타르 방문은 터키가 이란 전쟁과 걸프 안보 문제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앙카라가 실제로 중동에서 진지한 중개사 역할을 할 만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 말은 터키는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을 옹호하는 입장 때문에 지역 내 여러 주체들과의 관계를 크게 해쳤습니다. 실제로 피단은 지난주 앙카라에서 슈라 평의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 카타르를 떠난다면 터키가 기꺼이 나서서 그들에게 사실상 영구적인 거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죠. 이란 전쟁에서 터키는 테헤란과 이슬람 정권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함께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로서의 실효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입지와 태세면에서 제약을 받는 지점은 사실 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이죠. 맞지 않습니까? 터키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같은 해상 운송로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터키가 본질적으로 기뢰 제거와 같은 중요한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실제로 배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상황을 관망하며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한 다음에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터키의 군사 외교적 입지 지속적인 지역 영향력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아직 미정인가요? 맞아요. 터키의 군사 발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터키가 선보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시제품 단계에 있는 무인 항공기 함대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회의론과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해두죠. 터키 국방부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계약업체와 국방부 관련 부문에 많은 자금과 연구개발을 투입해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부시 행정부가 터키에 전투 드론 판매를 거부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터키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했죠. 미국인들은 비웃었지만 지금 터키의 발전을 보십시오. 신한 기리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24뉴스 잉글리시에서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